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수행 평가와 관련된 주제에 필요한 기능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도 과정이 몇 좀 길 수 있으니까 챕터를 한 3개 정도 나눠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텍스트를 간단하게 편집해 보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저번에 만들어 놓은 렌더 세팅이 있는데 이거를 기본 렌더는 망가지면 안 되니까 세이브 에즈를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한번 부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과정이니까 새롭게 파일 이름을 이제 새로 저장을 하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이제 글자를 렌더링 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렌더 샘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 버릴게요. 선택하고 딜레트를 시킵니다. 바닥이랑 라이트, 카메라도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카메라도 지워 버릴게요. 그러면 현재 화면에 남아 있는 것은 플랜, 그 다음에 환경 맵, 라이트 2개 이렇게만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하이드 셀렉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자, 그리고 퍼스펙티브 화면, 이 화면도 Shift F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쉐이프 프레임을 지워버리겠습니다. Alt W 버튼 눌러서 이 화면만 크게 띄웁니다. 바닥에 그리드를 생성시킬 때는 단축키 G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프론트 화면으로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론트 화면에다가 내가 글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에 있는 쉐이퍼스라는 곳에 가면, 크리에이트 쉐이퍼스라는 곳에 가면 여기에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찍고 화면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맥스 텍스트라는 글자가 나타나죠. 오른쪽 옵션에 텍스트 창에 보면 여기서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체도 굵은 서체나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글자를 한번 쳐볼게요. 다시 똑같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대진이라는 글자를 찍고 한번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생성이 됐네요. 텍스트. 자, 그러면 이 글자를 내가 조금 편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Edit Spline이라는 모디파이어에 가면 Edit Spline이라는 편집 툴이 있습니다. Edit Spline. Edit Spline이라는 편집 툴이 쌓였죠. 자, 거기서 단축키 1번 또는 버텍스를 누릅니다. 셀렉션.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버텍스를 끌고 내가 원하는 어떤 느낌대로 편집을 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여기다 점을 찍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점을 찍을 때는 refine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는데, 잘 보면 refine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점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점을 선택을 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다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일러스트 프로그램 다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러스트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 점이 직선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화되는 점을 모두 선택을 하고 점에다 커서 갖다 올려놓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왼쪽 편에 스무스 코너 베이지어 코너라는 옵션이 나옵니다. 스무스 한번 눌러볼게요. 스무스 시키면 동그랗게 바뀌죠. 다시 점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번엔 베이지어 코너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베이지어 코너는 잘 보시면 핸들러가 나타나는데 이 핸들러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일러스트에 나오는 핸들러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뭇잎 모양 같은 걸 편집해서 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글자를 하나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입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이 글자는 평면화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걸어 보시면 까맣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타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면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선분을 렌더링 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분을 렌더링 거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에디트 그 스플라인 옵션 안에 보시면 텍스트라는 옵션 안에 가야 되겠네요. 텍스트라는 옵션 안에 보시면 렌더링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렌더링 옵션 안에 보면 Enabling Renderer, Enabling Viewport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를 체크를 하면 렌더 될 때 이미지가 보인다는 뜻이고 Enabling Viewport는 뷰포트 화면에 렌더링 될 이미지가 보여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두 개 다 체크하면 굵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굵기가 본인이 되게 얇다 그러면 조금 밑에 있는 레디얼 티크니스라는 값을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3 정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글자의 두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상태는 렌더링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나는 싫다, 면으로 보여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면으로 보여지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사용하는 명령이 extrud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modify 보시면 modifier 리스트를 클릭한 다음에 extrude라는 명령을 찾아서 등록을 시키면 선분이 면적인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extrude 명령을 내가 적용을 시킨 다음에 extrude의 amount 값, 여기 보면 amount 값이 있어요. amount 값을 올려서 두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extrude는 사전적 의미가 돌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amount 값을 올리면 두께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면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서리에 엣지가 지금 날카롭게 한 선만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잘 안 살아나요. 이게 여러분들 뭐 뉴스데스크나 이런 그 인트로 영상을 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올 때 그 글자 모서리에 보면 약간의 어떤 엣지 면이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모든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서리 면에 약간 라운딩이 돼 있어요. 작게나마. 그래서 그 모서리 부분이 살짝 밝은 빛을 냅니다. 그래서 입체감이 살아나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약간 입체감이 안 살아납니다. 자, 이럴 때 익스트루드를 버릴게요. 자, 익스트루드를 버릴 때는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쓰레기통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명령이 지워지게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모디피어 리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베벨이라는 명령을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자, 베벨도 똑같이 익스트루드랑 비슷한 상황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베벨이라는 뜻은 경사라는 뜻이에요. 경사. 여기 보시면 베벨 밸류라는 옵션에서 레벨 2와 레벨 3가 나오게 됩니다. 자, 레벨 2, 3 체크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하이트 값은 높이 값이기 때문에 베벨 레벨 2의 하이트 값을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께가 20만큼 생성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익스트루드랑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글자를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레벨 1은 어딜까요? 레벨 1의 하이트 값을 2라고 하겠습니다. 1이라고 할까요? 1로 바꿀게요.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 부분에 두께가 생성되는 지점에 두께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레벨 3의 하이트 값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벨 1의 두께 값이 1이 되고 레벨 2의 두께 값이 아까 20이었죠, 그죠? 그리고 레벨 3의 두께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레벨 1과 레벨 3에는 경사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레벨 1의 경사 값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만큼 늘어났죠, 그죠? 뒤쪽 부분이 1만큼 늘어나면서 이렇게 경사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으로 레벨 3의 경사 값을 아웃라인 경사 값을 1이라고 하면 어떤 식이 될까요? 똑같은 경사 값을 가지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레벨 1의 반대 값인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경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서리에 경사가 한 면 잡혔을 때 렌더되는 느낌은 어떻게 될까요? 느낌이 모서리가 엣지가 잡힘으로 해가지고 입체감이 훨씬 더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익스트루드보다는 베벨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글자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Shift 버튼을 누르고 얘를 위로 복사를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는 변화가 지금 현재 텍스트를 편집한 상태에서 두께, 베벨 값만 줘서 두께를 만든 명령이고요. 위에 복사시킨 글자는 다른 명령을 또 집어넣어서 글자를 약간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시킬 명령은 뭐냐면 테이퍼라는 명령이에요. 테이퍼. 자, 그럼 테이퍼 명령을 추가시켜 볼게요. TAPER 테이퍼 명령을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테이퍼 명령을 추가시켰어요. 자, 테이퍼 명령의 어마운트 값, 양 수치 값을 추가시켰더니 글자가 이렇게 퍼집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겠냐? 베벨 값을, 베벨의 레벨 2 값을 크게 늘리는 거예요. 두께 값을. 그런 다음에 테이퍼로 올라와서 테이퍼의 경사 값을 늘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치 글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런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벽을 뚫고 나온 글자 같은 거 표현할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베벨이라는 옵션에 다시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세그먼트라는 옵션이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30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계층이 쭉 나뉩니다. 30개 이상의 계층이. 자, 그러고 나서 테이퍼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커브라는 값이 있어요. 어마운트 값 밑에 커브라는 값을 이용을 하면 이게 글자가 옆으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웨이브가 지는 거죠. 그러면 마치 글자가 이렇게 휘면서 나오는 느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게 테이퍼랑 베벨을 잘 활용을 하면 글자의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다시 복사를 시키겠습니다. Shift 버튼 복사.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번에는 밴드라는 명령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밴드. 자, 밴드는 휘는 거예요. 휘는 건데 이 힘이 축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밴드 엑시스라는 축이 있어요. 이걸 Y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Y축으로. 그러면 이렇게 밴딩이 되네요. 이걸 만약에 X축으로 바꾸면 이렇게 밴딩이 되네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세그먼트의 개수가 여기는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쪽 글자 앞쪽은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깨끗하게 렌더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나중에 그 텍스트를 사각형으로 편집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밴딩 되는 것은 좋지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밴딩이 되는데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밴딩을 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밴드 엑시스라는 밴드의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밴드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즈모라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왜 기즈모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즈모를 클릭을 하면 색깔이 약간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밴드 이 기즈모가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주황색일 때는 물체랑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기즈모가 노란색일 때는 이렇게 기즈모만 움직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휘어 보시면 아, 이렇게 휘는구나. 그러면 얘를 돌리는 겁니다. 자,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줘볼게요. 그러면 내가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휘는 글자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변형을 줄 수도 있고요. 밴드 같은 경우. 자, 밴드는 버릴게요. 쓰레기통. 또 약간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게 스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스큐. 자, 스큐는 축에 따라서 글자를 휘게 하는 거예요. 그 비스듬하게 약간 경사를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그러면 본인이 좋아할 만한 거리들을 잘 활용을 해서 글자에다가 약간의 편집을 가할 수 있겠죠. 스큐를 넣기 전에 텍스트를 그 형태대로 만든 상태에서 두께만 줘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편집을 마쳤다. 그러면 unhide all 해가지고 다시 불러옵니다. Shift F 넣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머티리얼 에디터를 띄우고 필요한 재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단 렌더를 걸어 보는 거예요. 자, 적당한 재질을 본인이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간단하게 편집을 하고 재질을 적용시켜서 기본 렌더 세팅 위에 올린 다음에 렌더 거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일단은 과정입니다.